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새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음. 집을 꼭 사야 되냐? 이 연병할 놈의 시기에 애매한 이 연병하기 애매한 시기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집을 사야 되냐? 시장님 조금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얼굴이 커 보여. 옳지. 어우,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또 이 무렵에 답을 해줘야죠. 집을 꼭 그쵸. 사야 되냐? 이게 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짧게 그 긴 얘기를 짧게 해보세요. 사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죠. 네, 당연히 사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집이 주는 안정감은 이제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 이제 네.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없으면 늘 이사를 다녀야 돼. 그렇죠. 이제 이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이 인테리어를 편하지가 한다든가 않아. 뭐 도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가구가 또 새로운 집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 집에 내 가구에 딱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버리고 다시 사야 돼요. 근데 맞아요. 요새 가전제품이 뒤지게 비싸. 아우, 가구도 비싸요. 그다음에 뭐 이사비, 뭐 각종 제반 비용, 음. 또 집주인과 나갈 때 또 뭐 원상복구 해라, 뭐 벽지가 더러워졌다, 뭐 맞아. 화장실에 곰팡이가 때는 분쟁, 그다음 날짜 맞추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네가 알아서 올려놓고 나가라,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 이런 것도 그렇고, 아,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 대청소는 할 수 있어. 아, 지 살림을 싹 드러내고 대청소 그거 하나 좋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사를 가면 막 다 뒤엎고 정리 싹 하고 대청소하고 제가 이사를 자주 해봐갖고 그거는 딱 그거 하나만 좋아.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 몸살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 적응도 해야 되고, 새로운 맞아요. 장소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이제 학교 주변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집값이나 또 전세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 학교가 애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제약 일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초등학교 주변을.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이 그냥 올려 달라는 대로 다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나열할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맞아요. 집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내 것이 아니라 오롯이 집주인의 것이라는 거지. 그쵸. 집값이 오르면 그 집주인 거지. 세입자하고 무슨 상관 있어? 전세금이나 올려달라고 그러겠지. 그렇지. 더 부담이 됐지. 그렇지.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응. 나는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돼. 그럼. 이게. 그래서 이제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찔끔, 오르면 왕창 그냥 확 오르죠. 이게. 예. 이게 이제 세입자인 나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그치. 월세를 올려줄 일만 남은 것이고 올려줄 능력이 없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짐 싸서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집을 네. 줄이던가. 그게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벼줘야 돼.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내 거면은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죠. 그냥 살면 또 되지.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25평에서 뭐 18평에서 34평까지는 이렇게 폭이 크진 않아요 또. 맞아요. 예, 대형 평수가 폭이 크지. 그러니까 내리면 찔끔 오르면 왕창 이렇게 맞아. 오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비관론자들 뭐 하루에도 뭐 아, 요즘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아유. 오지. 집 사면 병신인 줄 알아. 어. 아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관론자들 얘기합니다. 집값 반토막 나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집 사면 병신 소리 해. 이상해. 근데 그리고 근데 집을 사놓고 막 불안해. 근데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맹목적인 상승론도 되게 위험하지만 그렇죠. 반대로 집값이 반토막 난다는 대폭락론도 역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요. 예. 뭐 지금의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 몇 억씩 오른 곳은 떨어지는 것도 몇 억씩 떨어지겠지. 뭐 가령 3억 올랐다가 2억 떨어지고, 뭐 혹은 1억 떨어졌다. 있을 수 있는 소리야 이거는. 근데 저 집값 내린다는 사람은 평생 있더라고. 그건 계속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 근데 오른 것이 없는 지역은 반대로 뒤지면 떨어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3억씩 오른 곳에서 2억, 1억씩은 떨어지는 게 가능한 설정이지만 맞아요. 이 집값이 크게 오른 데가 없는 데는 떨어져도 살짝 떨어진다는 거지. 많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집을 사시면 돼요. 꼭
거품이 없는 곳. 꼭 내가 지금 있는 데만 하지 말고 집값 많이 오른 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국지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승론, 하락론 어느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갖다 붙이면 그냥 다 말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네.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은 크게 떨어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렇죠. 조금 떨어지고 올려도 조금 오르겠지. 근데 맞아요. 어떤 이제 호재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많이 오를 거고 예, 이제 그런 곳에다가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특히 뭐 맞습니다. 양주나 이런 데는. 그쵸. 양주는 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뭐 집 사지 말고 뭐 전세 사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집은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아 그래요? 예.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야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비싸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그 주변 조금 네. 떨어진 외곽 지역에 집을 마련하시면 돼요. 출퇴근 조금 더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예. 이게 돈 다 모으고 살려고 하면 모으고 가보면 집값도 매덕 올라 있고 모으고 가보면 또 매덕 올라 있어요. 상승분이 더 어쩔 커. 수 없어 이게. 예. 여러분이 모으는 것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커요.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늘 그렇잖아 이게. 근데 그렇다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입으로 몇 억씩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집 사는 건 저도 네 반대예요. 수준에 맞는 집을 고르셔야 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세요. 네. 출퇴근 가능한 곳, 꼭 감당하기 힘든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유명한 데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게 집을 사면 삶이 안정돼요 일단. 그쵸.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내 방식으로 집을 꾸며도 되고 그렇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이나 만족감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맞아요. 거죠. 전세값이 오르면 대출 받아야 하나 걱정이고 전세값이 내리면 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 이사 가고 싶을 때 경매 이사 넘어가면 할 수도 어떡하나. 없고. 이게 아직 불안하고. 근데 그런 걱정 없고 음. 뭐 임대인하고 싸울 일 없고 내 집이면 그쵸.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임대인하고 싸울 일도 없고 계약 기간 맞아요. 끝나가는 2년마다 집 알아보고 뭐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날짜 맞추고 2년마다 전쟁이야. 신랑하고 싸우고 어. 뭐 그럴 필요 없잖아. 돈 내놔라. 신랑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럴 필요 없잖아. 비상금 내놔야지. 비상금 없어. 에이 남자들은 다 찾아보면 나와. 비상금도 없어. 경제가 아주 피폐해. 그리고 이제 애들 학교 걱정. 뭐 전화를 시켜야 되나. 애들도 요즘에는 또 한마디씩 하더라고. 그렇지. 난 거기 싫어. 막 근데 이렇게. 이제 애들 걱정 이제 뭐 학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니 뭐 집 있고 차 있고 마누라 있고 애 있고 뭐 배우자 있고 애 있고 그러면 그만하면 좋은 삶 아닌가? 뭐 더 이상 뭘 바래? 아우 소박하시네요. 아니 소박한 게 아니에요. 이 요즘에는 집이 주는 안정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가장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 이 기본적인 거에서 얼만큼 더 누리는 벤츠를 타고 다니느냐 소나타를 타고 다니느냐의 차이지. 근데 일단은 집 있고 애 있고 배우자 있고 차 있으면 소고기를 매일 먹냐 돼지고기 먹냐 뭐 이런 누리는 거 정도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집이 없으면 아예 못해. 안정도 그렇고 이게 결혼도 불안정하고 애들도 불안정하단 말이야. 뭐든지 다 불안정해져. 그래서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자기 소득에 지내야지. 맞는 걸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폭락론자들 그 항상 비관주의자들은 있어요. 이 폭락론자들은 집이 오를 때도 사지 말라 그러고 내릴 때도 사지 말라. 언제 평생 사지 말란 얘기지. 그분들 묻고 싶어요. 그 부자 되셨나? 그분들 진짜 집이 없을까? 진짜 집이 없을까? 그 사람 부자 됐나 지금? 안 됐을 것 같아. 이게 삶은 안정적이세요 그분들 폭락론자? 뭐 애들 전학 걱정은 안 하시고 이사 비용 걱정 안 하세요? 주인은 항상 좋은 사람 많아.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저기 이자 걱정 안 하시고 요번에 또 전세값 내렸는데 전세금 떼이면 어떻게 해? 그분들 지금 걱정하실 거라고 사실은 그분들도 그 집 사세요. 집이 없어서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고민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걱정해서. 단 집을 사시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 걱정이면 맞아요. 크게 오르지 않은 곳 네. 3억씩 올랐대. 그럼 몇 억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맞아요. 예. 크게 오르지 않은 곳에 사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거.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곳에 앞으로 사시면 계속 돼. 좋아질 곳. 그래서 호재가 반영이 좀 덜 되고 비관적이다. 지금은 거기 가면 큰일 나 이러는 데 있잖아 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양주.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좋아질 곳. 근데 집값에 별로 변동이 없고 이런 곳. 이런 곳에 이제 집값이 이제 크게 변동이 없는 이런 곳에 집을 장만하세요. 물론 뭐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집 몇 초 정도는 사실 능력이 되신다면
집을 사든 말든 그분들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들은 뭐 예. 그냥 어차피 삶이 안정적이야. 보통산 쇼핑하시면 되지. 그렇지. 뭐 돈이 돈이 부족, 많으시니까. 돈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더 집을 사야 된다는 거지. 돈이 넘쳐난다면 굳이 집 살 필요 없어요. 뭐 월세를 살고 그 돈으로 사업 자금을 돌려도 되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맞아요. 이게 무슨 돈이 소리냐면 많은데 뭐. 돈이 넘쳐나는 분들은 이미 삶이 안정적인데 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깜짝 놀랐어. 부동산 쇼핑을 예, 하신대잖아. 그 돈이 없다는 것은 어. 삶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딨어, 솔직히. 다 삶이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 집이에요. 일단 첫 번째 네네. 조건이 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집을 장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젊어서는 혼자고 뭐 딱히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건강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집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음. 나이가 들거나 결혼을 하거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집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예. 예,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30대 후반 남성분과 전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전세금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뭐 오죽하겠어 그 집이? 와. 예? 그 집이 오죽하겠냐고. 이제 월급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이 안 모인다 그러시는 거야. 혼자 사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에 사는 재미도 없고 애인도 없고 사는 낙도 없고. 그래서 이제 30대 남성분이시고 네. 약 3천만 원 정도의 전셋집에 사신다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방인 거지. 그러게. 얼마나 거지 같겠어. 구색하고. 원룸이에요, 원룸? 예, 냉장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빌라라니까. 아. 3천만 원짜리 빌라면은 비만 안 새는 거지. 그러네. 예, 비만 안 새는 거야. 원룸인 줄 알았어. 아유, 그게 연룸도 그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변찮은 가구도 없고 뭐 그럴 거 분명히. 아, 재미없을 만 하겠네. 예, 이제 그 사람 문제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것보다 안정시켜줄 집이 없다는 게 문제인 집에 거지. 가고 싶은 낙이 없지.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시면 강제로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수값으로 나가던 돈 집에 모여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25평 아파트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2,500인가에 사줬어요. 그 이제 그 중개해드리고 대출금은 이제 고정금리 원금 상환형. 이제 금리가 좀 비쌌지 지금보다는.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율도 저렴하시.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자기 집이 생기니까 자꾸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집이 좋잖아요. 전세 살 때보다 좋다고 자꾸 친구들도 오라 그러고 하고 싶고 그렇다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진작에 집을 살 걸 그랬다고 안 그랬으면 돈이 많이 모였을 거라고 굉장히 마음이 좋다고 갈 곳도 있고 이제. 이제 그럼 여자친구도 생겼어. 그건 안 생길 거야. 왜 그러세요?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총각이라 돈이 모이지 않고 이제 새는 것이 문제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대출을 받은 거야 사실은. 집을 새는 사고. 걸 막아줬어? 그래서 이제 대출금을 강제로 상환하게 해서 새는 돈을 고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이룬 경우였어요. 아우. 이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아, 얼마 전이 아니고 한 1, 2년 전에 그분 사들인 집 동네 마트에서 봤어요. 봤어?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 아, 밥을 해 먹어. 아직도 이제 밥 때 드셔 이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근데 이제 집이 좋으니까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가진 돈이 워낙 적었어요 그때. 예, 워낙 적었기 때문에 집값이 정말 저렴한 지역. 그 이제 거기를 선정해서 월급에 자기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의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돈 10원도 없으니까. 그치. 이제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집을 설정한 경우였어요. 이제 그 지역이 덕정 이제 주공 5단지였는데 이 양주 지역은 집값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지금은 맞아요. 한 1억 4천에서 1억 4천 5백 정도 된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하다 보면 호주들이 서서히 반영되겠지. 왜냐하면 회천하고 맞아요. 옥정주 사이니까. 이제 그동안 그분은 자기 수준에 맞는 급여 수준에 맞는 집을 사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정이 되잖아 뭐든지. 그래도 그분은 좀 올랐네. 아니 뭐 2천만 원 오른 거 같고 오른 것도 아니지. 그거는 2천만 원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른 거 뭐 오른 것도 아니요. 전세금 때문에 어차피 오른 거니까 앞으로는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건 빠졌다 뭐 올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야. 뭐 예. 억이 오르던가 억이 빠지던가 이럴 때는 좀 고민해봐야 그래서 되는데. 이제 뭐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네 뭐 어쩌네 뭐 호재는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네. 양구처럼 집값이 크게 이제 오르지도 뭐 떨어지지도 않을 곳 여기가 다 이런 데다 마련하시면 돼요. 맞아요. 단 직장이 너무 멀면 안 돼. 예, 직장이 그쵸. 멀고 자기가 이거 출퇴근 자신 없으면 오지 마세요. 의정부 정도에서 하시면 그 돼요. 인근에서 알아보셔야 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멀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이야 뭐 무평까지만 이제 실거주 하다 보면 호재가 하나둘씩 반영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북부 최대 크기인데 아직 사람들이 양주를 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아직도 호재가 하나도 반영된 게 없잖아. 이 그러면 인근에 새 아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았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되는 거지 뭐. 내릴 일도 크게 내릴 일도 없는 이제 거지. 시작인데 뭘 올라. 그러니까 이런 곳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 네.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집을 장만하고 네. 친구들을 뭐 누가 했다더라 뭐 가오 따지고 뭐 쪽팔리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젊은 게 당연히 돈이 없지. 그 쪽팔리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님이 돈을 준 거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 안 그렇지. 된다는 게 문제인 그래서 거예요. 이제 실거주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오를 지역, 사람이 앞으로 몰리게 될 지역, 이슈가 앞으로 나타날 지역, 이런 데 장만하면 좋잖아. 그게 양주잖아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앞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좀 예상이 되는 곳.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크게 지금 뭐 호재가 반영되지 않아서 집값이 크게 변동이 없는 곳. 맞아.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반대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 매덕이 오른 걸 보고 가는데 매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다시 원시될 수도 있어요. 오르면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재가 미리 반영된 지역은 신중하셔야 돼. 맞. 그리고 이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상승폭이 아주 작은 곳 이런 곳이 자본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지역이에요. 그건 맞아요. 투자 지역이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당첨만 되면 뭐 피가 억씩 붙는 뭐 그런 유명한 곳, 뭐 그런 곳 당첨받고 싶죠. 나도 그런데 당첨받고 싶어요. 저도요. 자격이 안 돼. 맞아. 당첨을 시켜줘도 뭐 몇 억씩 갖다 드리블 돈도 없어. 맞아. 대출도 안 해준다며. 되게 비싸. 요즘 그래서 대출도 안 되고. 자기의 수입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크게 무리하지 말고 집을 장만하세요.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치.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엄마가 돈이 많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어디였다냐 묻지 마세요. 걔가 뭘 알아. 그분이 전문가신가 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디 어떠냐고 자꾸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가보고 결정하셔요. 그럼.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그리고 됩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 네, 내 그렇죠. 마음에 맞고 내 터전이냐 내가 확인해야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발품 팔고 공부해서 결정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집 사서 잘 되는 꼴아지 못 봐. 배 아파서. 그렇지. 겉으로야 이러지만 속으로는 배가 엄청 많이 아파. 그런 배 아픈 꼴 여러분이 집 사서 집값이 오르고 그 자기 건 떨어졌는데 유명한 데 사서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배 아픈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 전문가도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 받고 공부하세요. 뭐 옆집, 앞집, 뭐 아빠 친구, 회사 사람 뭐 물어봐 아무 소용 없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맞아요. 공부하고 발품 팔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지역의 집을 구입하세요. 이게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집값에 사실은 더 민감해야 돼.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을 굉장히 잘하는데 가져서 그렇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값에만 집값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은 전세값도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살수록 집값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집값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뛰는데 세 사시는 분들은 자기는 집이 없으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건 미친 일이고 금방 반토막 난다고 떨어진다고 배 아프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그래야지 내 전세값이 안 오르잖아.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언젠가는 확 올라요. 네. 그리고 집값은 절대 반토막 안 납니다. 조정을 좀 받겠지만 뭐 10억 하던 집이 5억이 되고 3억 하던 집이 1억 5천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태껏.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오른 가격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보다 더 올라 있어. 집값은 항상. 맞아. 그래서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도 나는 그대로 살 수 있잖아 거기에. 그렇죠. 근데 세를 살면 집값이 오르면 난 거기 못 살아요. 계속 나가야 정전해야 돼. 돼. 나가야 돼. 왜? 전세값은 월세도 그만큼 오를 거니까. 그래서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이 주는 삶의 안정감, 편의성, 뭐 집값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지역의 경우를 전체에 대입해서 평가하면 절대로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 비관론자들은 떨어지는 데만 보고 긍정론자들은 오르는 데만 봐요. 맞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폭이 좀 작은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그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집 있고 배우자 있고 차 있고 아이들 있으면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나 1억짜리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 누리는 게 다를 뿐이지. 그치. 크기를 누리고 벤츠를 누리고 소고기를 누리고 해외여행을 누리고 이런 누리는 거 정도 제 10번 누릴 때나 한 번 정도 누리나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근데 집이 없으면 사는 게 절대 비슷해지지 않아요.
누리는 것 차이가 아니라 정말 삶의 차이가 나. 삶의 차이. 정말 삶의 차이가 나. 이제 처절한 삶의 이제 차이가 납니다. 남의 집 전전하면서 전세 사시는 분들 구박받으면서 이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네. 뭐 어떻게 선택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나이 있잖아요. 왜 패기 있고 이러 오라고 하면 일하라고 하면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 이런 나이.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집착만 하세요. 일찍.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집착만 하세요. 쓸데없는 지출 줄어 돈 모이고 삶이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꼭 집을 장만하시고 투자로 산다면 그 지역 어느 지역을 고민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더 신중해야 돼. 네, 더 신중해야 돼. 지금은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실거주 하시는 분은 일단은 그 집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집하고 교감이 있어야 돼. 이 집이 200만 원 싸대. 그래서 가면 안 근데 돼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샀어. 두고두고 걔가 눈에 걸려. 그 집이 편안한 느낌을 그렇지. 줘야 돼요. 네. 나한테. 1, 200 더 주고 덜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좋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집 정말 사야 되나 되게 알아봤습니다. 집 꼭 사야 됩니다. 왜? 편안한 집으로. 내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집으로. 돈이 없을수록 네. 나의 소득에 맞는 집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삶이 안정되고 돈이 모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 여기서 좀 벗어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겁만 번지르르하게 여기서 그렇게 주거비에 왕창 들고 내 집도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떨어진 곳 출퇴근 한 3, 40분 1시간 정도 더 늘려서 정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가시면 돼요. 사실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은 만족도 좋으시던데. 그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만족도가 좋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너무 그 지역만 고집하지 마세요. 거기 산다고 누가 뭐 돈 공짜로 주진 않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 집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